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랜만에 스케치업 강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스케치업 강좌는 한참 지났죠? 안 한 지가? 자, 그래서 지금 오늘 새롭게 이제 강좌를 시작할 텐데, 이번 강좌의 그 목적은 트윈 모션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강좌 중에 있는데, 이제 스케치업에서 이렇게 모델링을 해서 실시간으로 렌더링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요즘에 에픽 게임즈라는 곳으로 인수되면서 거기서 새로운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트윈모션 2020으로 아주 막강하게 되돌아왔는데, 그 트윈모션 강좌도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쓸 소스, 모델링 소스를 만들기 위한 시간을 이제 이번 시간에 갖게 될 겁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지금 현재 보고 계신 이 건축 모델링, 이걸 같이 스케치업에서 강좌로 진행하려고 그랬는데 중간에 잠깐 하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좀 어차피 복잡하잖아요, 보기에도. 이걸 강좌로 하려고 그랬더니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이거. 그래서 제가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진행을 했고, 이게 또 범위가 굉장히 커요. 광범위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쪽 한쪽 건축물 모델링을 해서 복사를 해서 이쪽으로 해서 뒤집기 한 다음에 붙여놓고, 여기에 이제 중간은 새롭게 또 추가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이렇게 뒤쪽도 계단으로 올라와서 뒤쪽으로 해서 2층을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좀 작다 보니까 내부에 계단이 있으면은 좀 공간이 너무 협소해질 것 같아서 좀 바깥으로 뺐습니다. 그리고 비가 안 맞도록 이렇게 또 장치를 했고요. 이렇게. 그리고 지금 여기 이 부분 좀 궁금하실 텐데, 이건 뭐냐면 사실은 물이에요. 이쪽 계곡에서 쫄쫄쫄 내려온 물이 여기에 이렇게 고였다가 다시 이리로 해서 그 약간 좀 작은 도랑이죠. 도랑 작게 여기 지금 4m 정도 되는 요 사이로 이렇게 아래쪽으로 흘러가게 하기 위한 모델링을 한 건데, 트윈모션에서는 호수나 바다, 뭐 연못, 풀장 이런 거는 아주 쉽게 표현이 돼요. 근데 이렇게 물이 흘러가기 위한 경사면이라던가 막 이런 폭포나 이런 거는 표현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임의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물 재질을 입혔어요. 이제 트윈모션으로 넘어가면 여기다 이제 물 재질을 입히면 물이 이렇게 울렁울렁하고 물 같은 모습이 될 겁니다. 미리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작업을 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보면 이게 노하우예요. 거기선 할 수 없는 것을 스케치업에서 미리 준비를 해가지고, 그리고 요 부분, 요 뻥 뚫린 부분들은 이제 트윈모션에서 직접 땅, 잔디밭 뭐 이런 게 될 겁니다. 이런 데는 콘크리트 포장, 그리고 주차선 다 미리 다 해놨죠. 이렇게 다 해놨습니다. 미리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도로 포장도 6m짜리 도로 포장도 다 해놨고, 이제 이곳에 이제 언덕에다가 이걸 안착하고 바위 같은 거를 배치하고 나무를 심고 풀을 심고 뭐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은 아주 멋진 장치가 될 겁니다. 근데 오늘 강좌를 진행할 것은 이 아래쪽에, 이건 이제 언덕에 있는 거고, 아래로 바위나 이런 것들을 지나서 아래로 내려가게 되면 이쪽에 이제 굉장히 넓은 호수가 있을 거예요. 이제 호수가 크게 있는데 그 호수 약간 좀 가장자리 쪽에 좀 섬 같은 곳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쪽에서 내려와서 한 단계 건너서 다시 또 쭉 해서 다리, 나무로 된 다리를 이용해서 건너가서 이쪽에 그 작은 섬 비슷한 곳에서 이제 뭐 캠프파이어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그런 뭐, 그리고 그곳에 약간의 그냥 정자 비슷한 거, 예? 뭐, 막 기와로 만들고 이런 건 아니고 그냥 심플하게 이렇게 만들어 볼 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할 거예요. 요거는 이미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따로따로 얘 한 덩어리 다리 작업한 거 그런 걸 가지고 이제
트윈모션에서 모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전체적인 작업을 완성해 나갈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닫고 새로운 문서를 열겠습니다. 예, 새로운 문서를 열었습니다. 이곳에서 요 사람은 일단 삭제를 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제가 모델링하고 있는 것과 어떤 비율, 실제 사람 크기하고 비율 같은 거를 보기 위해서 뭐 어떤 기본 모델링 정도가 이렇게 끝나면 얘는 삭제하겠지만 우선은 얘를 옆으로 살짝 비껴 놓겠습니다. M키, 무브 툴을 이용해서 딱 이동을 해둡니다. 옆으로. 자, 여기서 이제 작업하려고 했던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이렇게 어떤 걸 만들겠다는 걸 좀 보여드리기 위해서 미리 하나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만들 건데, 자,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나무의 재질은 좀 오랫동안 사용한 흔적이 있는 재질이잖아요. 여기에 있는 스케치북 기본으로도 가지고 있는 매테리얼 재질은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이미지를 불러서 텍스처로 불러서 이 텍스처를 입힌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제가 이걸 직접 한번 해볼게요. 일단 사각형을 먼저 하나 그리겠습니다. 사각형을 딱 해서 이렇게 해서 음, 넓이는 120에 40mm, 120에 쉼표 40, 두께가 40이에요. 엔터. 자, 이 상태에서 쭉 전이 이쪽으로 할 거니까 큐시플 툴 P 선택해서 뜨거 1500 됐죠? 자, 이 상태에 이제 재질을 한번 입혀 볼게요.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 하고 임포트 선택하고 여기 텍스처가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자, 이 상태에서 선택하고 뚝 해서 쭉. 자, 비율이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됐네요. 그죠? 자, 이 상태에서 텍스처를 입히는 이 버킷 툴을 이용해서 버킷 툴 B를 누른 다음에 얘를 이 텍스처를 복사할 거예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하면 스포이드 모양으로 바뀌죠? 클릭한 다음에 다시 놓으면은 버킷 툴로 바뀌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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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그래서 다 바꿨습니다. 이러면 이제 오래된 나무 모양이 되겠죠? 널빤지. 자, 이 상태에서 스페이스바 눌러서 선택 툴 한 다음에 따다닥 해가지고 얘를 그룹으로 할까요? 컴포넌트로 할까요? 그냥 몇 개 안 되니까 그룹으로 할게요. 그냥 많이 사용하는 거면 컴포넌트로 하는 게 낫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각도를 조금 주겠습니다. 이걸 하기 전에 각도를 주기 전에 이런 모양, 이 모양을 곡선을 만들어 줘야 돼요. 그 곡선을 이용해서 제가 이 루비를 이용할 겁니다. 여기 플러그인이라 이 자체적인 도구로만은 이런 걸 그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할 수도 있겠죠. 노가다로 하나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걸 순식간에 쭉 할 수 있는 어떤 가이드라인을 그릴 겁니다. 마찬가지 여기서도 선 그리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자, 위로 해서 이렇게 그리면 이제 요건 되긴 됐는데, 자, 여기서 쭉 해서 3800 그냥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짧은 거 만드는 거예요, 이번에는.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가 이제 붙입니다. M키. 자, 하고 회전을 줘서 요 앵글하고 비슷하게 맞춰줘야 돼요. Q 키를 눌러서 회전, 그리고
왼쪽 화살표 눌러서 Y, 이 Y쪽 딱 해서 다음에 쭉 해줍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루비를 쓸 거예요. 여기 지금 현재는 나와 있진 않아요. 여기서 저는 어떤 거 쓸 거냐면 카피 얼롱 큐브, 카피 얼롱 패스 카피도 있고 있는데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이게 저는 이걸로 아까 써보니까 이걸로 되더라고요. 이걸로 해서 얘를 선택하고 다시 선을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됐죠, 순식간에. 근데 이 간격이 지금 굉장히 넓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설정하냐면 여기에 지금 165mm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 160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자, 이거를 그냥 그대로 엔터 저기를 줄여줍니다. 이걸 120으로 한번 해볼게요. 120. 너무 붙어버렸죠? 약간 좀 떨어져서 나무가 좀 떨어진 표시가 나게 130. 네, 130 하니까 조금 떨어졌죠? 간격이 좀 떨어졌죠? 요거를 마우스 클릭 안 하셔도 돼요. 125 해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됐죠. 이 상태에서 이제 마우스 포인터에 지금 녹색으로 뭐 체크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냥 클릭하시면은 딱 됩니다. 이렇게 됐죠? 깔끔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또 이제 이 나무만 있으면은 허공에 그냥 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되니까 얘를 밑에 이것처럼 받침을 하나 해주겠습니다. 뭐 그냥 대충 만드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이렇게 작업하지는 않아요. 근데 요거하고 똑같은 선을 만들려면 얘를 복사를 해야죠. M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복사. 얘를 아래로 파란색 선이 보이죠? 점선이. 이 상태에서 아래로 적당히 지금 19mm, 20mm, 40mm. 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얘를 선을 연결해서 면원을 만들어 줘야 돼요. 연필도 L, 여기 아까 기존에 있던 선이 복사된 거니까 이렇게 붙여줍니다. 이렇게. 이게 왜 여기까지밖에 안 됐지? 선이 너무 짧았나 보구나. 연필을 넣어서 한번 일로 끌고 와 보겠습니다. 쭉 그냥 이 정도만 해볼게요. 그럼 면이 생성됐죠? 이제 면이 생성됐으면은 푸시풀 툴을 이용해서 이제 두께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다시 P 툴 이용해서 이렇게 해서 한 50 정도만 주겠습니다. 50mm. 자, 따다닥 한 다음에 다 선택됐죠. 따다다 하면 다 선택이 되죠. 이 상태에서 다시 얘를 먹이겠습니다. 됐죠? 얘도 자, 얘 따다다 해가지고 얘를 그룹 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룹. 그리고 위에도 올릴게요. 위로도 M키 눌러서 컨트롤 키, 그럼 마우스 포인터 플러스 모양으로 바뀌죠. 그대로 올립니다. 위로. 모델링 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그냥 저는 이렇게 한다는 거. 자, 똑같이 위로 또 얘도 해두겠습니다. 다시 컨트롤 키 쭉. 파란 선이 보이면은 수직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예, 한 400 정도 올리겠습니다. 400. 약 400으로 하죠. 400. 400든지 위에 이제 가드레일, 얘가 가드레일이 되는 거죠. 이제 핸드레일이죠. 핸드레일 얘만 있으면 안 되니까 이제 기둥 같은 것도 있어야 되잖아요. 기둥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아까 잘 안 돼서 제가 이 나무를 다시 수직으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수직으로. 이렇게 겹친 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가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는 이게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수직으로 세워놓고 다시 한번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다른 걸 써볼게요. 자, 상태에서
패스 카피. 패스 카피는 이 선을 먼저 선택합니다. 선을 선택하고 얘를 선택해요. 간격을 400으로 해볼게요. 7이 들어가서 그런가? 300으로 할게요. 300. 300으로 하니까 이렇게 되네. 아, 제가 이거 예전에 한번 사용해보고 안 사용해봤더니 이렇게 헤매네요. 자, 됐죠? 완성이 됐으면은 됐쳐서 이제 얘를 다 선택해서 반대쪽으로 딱 가져갈 겁니다. 이쪽에서 끌고 가면 스치기만 해도 다 선택이 되는데 이쪽에서 끌고 오면 완벽하게 이 박스 안에 들어가야 선택이 돼요. 그래서 얘들만 선택이 딱 된 겁니다. 그죠? 자, 이 상태에서 얘도 M키를 누르고 컨트롤 키를 눌러서 그럼 마우스 포인트 플러스로 바뀌었죠? 이걸 쭉 그대로 끌고 갑니다. 같은 위치에다가 딱 놓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번에는 선이 녹색 선을 따라가야 돼요. 녹색 선이 따라갔을 때 제대로 된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대로 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무지개 다리가, 나무로 된 무지개 다리가 하나가 생성이 됐죠? 이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몇 메타, 4m 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굳이 다리 같은 건 안 만들어줘도 될 것 같아요. 다리를 안 만들었습니다. 여기 뭐 그 피스 자국이나 이런 것도 좀 미리 만들어서 했으면 괜찮은데 그거를 제가 안 했네요.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 다리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길게 긴 약 한 15m 정도 이렇게 길게 된 평평한 다리를 만든 건데 그건 이거보다는 좀 더 수월할 거예요. 자, 그걸 또 이어서 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